환기만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계좌 잔액은 고작 10만 원.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번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김한은 침대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 유경이 모르게 숨겨둔 전세금 계약서였어요.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반드시. 그는 중얼거리며 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걸려왔어요. 황기만 씨,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협박성 문자까지 계속 날아왔습니다. 김한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봤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얼굴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유경아, 미안해. 정말 이번만 되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병원에서 늦게 돌아올 시간을 노려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발신자는 대부업체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김한은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장인인 도민준이 일하는 치킨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민준은 전직 YR그룹 상무였지만 지금은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한이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한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민준은 앞치마를 두른 채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김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사위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인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서. 김한은 무릎을 꿇으며 애걸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치킨집 사장 윤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한아,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이번만 되면 10배로 갚아드릴게요. 김한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오랫동안 사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아버님, 제발요. 정말 이번만이에요. 김한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민준은 단호했어요. 김한아, 너 혹시 도박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한은 움찔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사업 때문에.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뻔했어요. 윤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도민준 씨,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유경이한테 솔직히 말해. 김한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치킨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전세 계약서를 들고 나왔어요. 부동산에 가서 급하게 전세금을 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차인이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서요. 급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한은 서둘러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돈이 2억 원. 김한은 돈다발을 손에 쥐고 경마장으로 향했어요. 경마장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한 형님, 오셨네요. 젊은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 남자는 며칠 전부터 김한에게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김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오늘 오경주 7번 말. 이건 100% 1등입니다. 내부 정보거든요. 남자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한은 남자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배당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5배예요. 2억 걸면 30억이 됩니다. 남자의 말에 김한의 눈이 반짝였어요. 30억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김한은 매표소로 향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써야 했습니다. 오경주 7번, 2억. 매표소 직원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 금액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한은 마지막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마침내 막원을 손에 쥔 김한. 그는 관중석에 앉아 경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번만 되면 우리 가족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오경주가 시작됐어요. 김한은 7번 말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말들이 일제히 뛰어나갔어요. 처음에는 7번 말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계속 앞서가. 김한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하지만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들이 하나둘 7번 말을 추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다시 앞서갈 거야. 김한은 필사적으로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7번 말은 더욱 뒤처졌어요. 마침내 경주가 끝났습니다. 7번 말은 꼴찌로 들어왔어요. 김한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집에 가지?
유경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김한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기만 씨 맞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김한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찾기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김한은 이들이 사채업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지? 또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한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돈 구하러 경마장까지 왔나 보네요. 그런데 다 잃었죠. 남자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형한테 연락해 볼게요. 형이 YL그룹 회장이거든요. 김한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채업자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YL그룹 회장이 형님이라고요? 네, 맞아요. 황기찬이요. 김한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외쳤어요.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형님한테 가서 돈 받아오시죠. 그들은 김한을 끌고 경마장 밖으로 나갔어요. 김한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YL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한은 기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기찬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안 받네요. 김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직접 가면 되죠.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YL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김한. 그는 사채업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김한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황기찬 회장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는 회장님 동생이에요. 김한의 말에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기찬 쪽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면회를 사양하신다고 하네요. 직원의 말에 김한은 당황했어요. 이때 로비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채업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안 만나준다고 하네요. 김한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올라가죠. 사채업자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출입증이 없으시면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이때 김한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형님, 황기찬, 나 죽는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김한을 바라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조용히 하세요. 회장님 동생입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김한이 애원하듯 소리쳤어요. 이 소동을 들은 기찬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기찬은 김한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보안팀, 저 사람 정신병자니까 경찰 불러서 내보내. 기찬이 차갑게 말했어요. 형님, 제발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김한이 기찬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은호일로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김한의 절규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마침 YL그룹 취재차 온 기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YL그룹 회장하고 무슨 말다툼 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가 카메라맨에게 속삭였어요. 김한은 기자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도박으로 망했어요. 형이 도와달라고요. 그의 말이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카메라 끄라고 기찬이 기자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YL그룹 황기찬 회장의 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도박 빚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음성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김한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애원했습니다. 억이에요. 집 전세금까지 다 잃었어요. 그의 절규가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YL그룹 주가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당황하며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기차는 급히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5% 떨어졌습니다. 뉴스 댓글이 난리예요. 기차는 컴퓨터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어요. 댓글창이 악플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 동생이 도박 중독자네. 이런 집안이 대기업을 운영한다고? YL그룹 망할 것 같다. 기차는 머리를 감쌌어요. 한편 집에서 이 방송을 본 유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유경은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숙자도 방송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망신살이 뻗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숙자는 급히 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찬아, 당장 동생 관계를 끊어. 그놈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겠어. 기찬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로비에서는 여전히 소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까지 방송에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저희는 정당한 채권자입니다. 황기만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YL그룹의 신뢰도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협력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기찬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어요. 황기만과는 동생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기찬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김한은 결국 경찰에 의해 연행됐어요. 형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의 마지막 외침이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날 YL그룹의 주가는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기찬의 회장직에도 빨간불이 켜졌어요. 이사회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업자 득이네. 도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찬도 위기에 몰렸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제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